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제가 지금 부산 웹툰 페스티벌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지금 이제 현장에서 사진 찍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제가 웹툰 예술을 훔치다 뭐 이런 주제로 진행이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2학년들 지금 이제 1학년들은 전시에 관련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거고 2학년들은 컨퍼런스를 김한중 교수님이랑 같이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짧지만 뭐 관련된 얘기를 진행을 한 거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은 예,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과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촬영하는 데인데 굉장히 조명이 이번에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촬영 현장이 조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이 조명들은 기본적으로 그 업체에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재밌는 시스템인데 제가 지금 현재 붙고 있는 게 이제 KT NG 그 상상마당에 지금 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 한 데는 그 게임 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게임 현장 촬영하는 데인데 굉장히 화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서 무슨 컨퍼런스를 하거나 이런 거 하는 데는 조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서울하고 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촬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도 지금 이제 올해가 6회째인데, 계속 지금 부산에서 제가 6회째 촬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는 그 외부 업체이긴 한데, 각각의 건물이 갖고 있는 곳에 촬영팀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하는 데는 뭐 그 게임 실황 중계 위주로 녹화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 KTNG 상상마당 같은 경우도 2층에 이벤트홀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이제 공연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주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걸로 뭐 연극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조명들이 그 픽스가 돼 있어서 고정이 돼 있는데 일반 방송국의 조명하고 또 다른 조명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현장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그 저희하고 이제 그 저번에도 여러분들 경기 웹툰에서 했을 때처럼 토토스가 되게 다양하게 그 웹툰하고 또 애니메이션 영역에서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작가들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DP해 놓은 장면입니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좀 있으면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일단은 요 DP 한 것만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죠? 엑스배너라고 하나요? 엑스배너를 조그맣게 했는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지금 여기는 이제 e스포장 경기장 입구에 로비의 이제 모습이고요. 자 이제 여기서 지금 보는 게 여기 이제 그 업체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업체들이 많이 와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는 곳인데 그 작가들이 뭐 포포를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죠. 근데 포폴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설정, 캐릭터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뭐 이야기, 그다음에 메타 분량까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업체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포폴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 어쨌든 캐릭터하고 뭐몇 개를 현재 우리는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이 친구들은 이제 작가이죠. 그러니까 작가인데 이 작가들은 플랫폼에 나온 적이 없는 작가들이 그 회사들하고 조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들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연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요 앞에 지금 마스크 끼고 웃고 계시는 분도 실질적으로는 연재 작가예요. 연재 작가인데 요즘은 이제 재밌게 플랫폼에서 작가들이 플랫폼 회사를 차려가지고 에이전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요 분은 이제 우리가 제 페이스북을 보시거나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주도 작가님이시죠. 제주도 작가님이신데 오늘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저희가 두 군데를 운영을 했어요. 이번에 부산 웹툰 페스티벌은 KTNG 서면에서 상상마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e스포츠 경기장 두 개를 이용을 해서 e스포츠장은 업체들하고 작가들의 만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여기는 이제 이벤트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뭐 업체들을 방을 원래 이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이제 게이머 분들이 각자 방에서 연습을 하고 또 세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세팅되는 공간에서 업체들이 들어가서 그 면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양해를 구해가지고 작가님하고 그다음에 이 업체분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진을 좀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인터뷰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공간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줌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자기가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먼저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상에는 좀 담겨져 있는데 사진은 조금 애매해서 안 찍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장면이냐면 복도가 되게 좁아요. 복도가 되게 좁은데 거기 작가들이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대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들어가서는 자기가 먼저 발송을 했기 때문에 뭐죠? 출력이 된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인터뷰 안에서는 하진 않지만 복도에서는 이제 자기가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뭐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뭐 부천에서도 하고 뭐 서울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매칭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들을 봤을 때 분위기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 다른 부분은 뭐냐면 굉장히 작가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적극성을 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거든요. 매년 1년에 한 번 하는데 사실은 이제 1년 한 번에 한다고 해서 그 작가분이 이 회사랑 연결이 될 거냐라는 거는 이제 확신은 못 하죠. 확신은 못 하는데 어쨌든 되게 준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부산에 웹툰 관련된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굉장히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뭐 CNC 레볼루션 대표님도 오셨고, 요거는 이제 서원광 대표님, 그러니까 서원광 대표님이 이제 아이나웹툰 대표님이시죠. 아이나웹툰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웹툰 산업협회, 웹툰 산업협회, 그러니까 플랫폼들이 모여 있는 협회죠. 에이전시나 플랫폼들이 모여 있는 협회의 협회장으로서 저희가 이제 자주 보고, 작년에도 뭐 특강도 하고, 또 저희가랑 굉장히 좋은 아주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발제된 거는 그거죠. 이제 웹툰이 결국 예술과 어떻게 접목할 것이냐, 아니면은 웹툰이 예술이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런 얘기인데, 뭐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는 대중문화 예술이죠. 네, 대중문화 큰 폭에서 보면 웹툰이라고 꼭 쪼개는 것이 아니고 만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 카툰 안에 사실은 웹툰이 존재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웹툰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포맷, 그러니까 K 콘텐츠, 요즘 K 콘텐츠가 하는 게 좀 편하죠, 마음이, 얘기가. 그러니까 K 콘텐츠의 하나의 영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는 어차피 그 안에서의 만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저희가 과가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웹툰과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웹툰 만화과 아니야, 웹툰 만화과가 아니라 웹툰 애니메이션과 웹툰과 뭐 이렇게 생기는데, 웹툰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은 좀 작은 영역이에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웹툰 할 거야가 대부분의 학생들의 지금의 사고입니다. 사고인데, 결국은 미술 안에 뭐 서양화, 한국화 뭐 다양하게 있죠. 공예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굉장히 많죠. 미술이라는 범주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화, 뭐 회화라고 봤을 때도, 그러니까 미술 안에 회화의 영역만 봐도 그 안에서 미술 회화의 영역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웹툰이라고 하는 것도 만화의 하나의 이제 만화의 영역을 출판에서 인터넷으로 이제 전환이 된 거죠. 외부로 전환이 되면서 웹툰이라는 하나의 뭐랄까요, 보편적인 이야기로 그 시스템으로 잡혔다면, 결국은 그 범주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상위의 그 큰 범위에서의 만화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화는 과거부터 사실은 예술, 그렇죠.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것이 예술을 지칭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봐왔던,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는 결국 규중문화, 부의 상징, 규중문화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대중예술은 대중은 사실은 예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은 걸로 인지를 했죠. 과거라고 얘기하면 근대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도 사실은 대중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많이들 안 했죠. 결국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많이 붕괴가 됐죠. 1차 세계대전 이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큰 전환기를 맞으면서 대중들의 그다음에 분노라는 건 그거죠. 결국은 먹고 살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거는 좌익과 우익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보수파입니다. 보수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제가 뭐 좌파 같은 얘기를 간혹 느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파죠. 그러니까 이제 본능적으로 그런 거예요. 급진적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바라보는 또 다른 분들은 제가 되게 급진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되게 좀 다른 것 같은데, 결국 제가 전에 한번 우리가 디즈니 얘기 있더라고요. 디즈니 채널에 러시아의 붕괴 뭐 이런 다큐멘터리 같은 걸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저는 레닌 사상인가요? 공산주의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혁명을 어떤 정치적인가 뭐랄까 사상적인 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왕족에 의해서 왕족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 당시 1차 세계대전이 끝났나요? 바로 그 시점에 거의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고,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들은 이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에 그러니까 들어오질 못해요. 성벽을 다 쌓아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그 무슨 혁명이라고 하는데, 프로레타리아 혁명인가요? 네. 그것이 발생된 이유인데, 그때 이제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당시에는 뭐 영국도 그렇고 전부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다 무시를 했죠. 그러니까 왕족이 모든 것들을 권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세가 지났으니까요. 뭐 부를 가진 중세 상인들이 나타나고, 그들이 예술을 향유하는 그들의 목적은 그 전에 왕족이 갖고 있는 것을 또 자기 방에 몰래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왕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과거에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집이 어디서부터, 너희 게 어디서부터 내가 보이는 지평선 끝까지 뭐 이런 식의 농담도 하고 막,
그런 영화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왕은 모든 걸 소유하잖아요. 모든 거 국가를 소유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새로운 그 세력들 불을 가진 중세 상인들은 왕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써 풍경화를 그림으로써 그 공간을 자기 집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화시킨 거였죠.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 풍경화라는 것이 출발인 거고요. 그다음에 중세 때 뭐 전후에서는 뭐 성경에 관련된 그림들 그것이 이제 회화이냐 뭐 만화이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표현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죠. 그러니까 판화라고 하는 것들이 생겼고 그 판화는 계속 찍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 그림이 지금의 제가 보기에는 그 만화 영역, 만화 영역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회화다 뭐다 뭐 그 당시도 얘기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뭐 그거에 대한 논쟁은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중 예술인데 그 대중 예술이 그 성경에 나오는 애초에 그것은 대중 예술이 아니라 대중을 지도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그 성경의 사파들부터 출발을 하죠. 그 이후로 이제 2차 대전 전후로 해서 뭐 듀샹이라든가 이런 작가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피카소도 사실 추상 미술인데 구상화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유럽에 있던 작가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지금 뭐 10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 역사가 짧은 그 문화에서 그 예술을 이제 그 향유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미국에 넘어갔던 그 유럽의 이주민들은 결국 그 대단한 지식층이 아닌 일반 대중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어렵지 않은 직선적인 직선적인 이미지 직선적인 미술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아메리칸 아트라는 것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그 인상파 같은 느낌도 좀 있고 색깔이 되게 그 밝죠. 되게 밝고 노란색도 좀 많이 있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아메리칸 아트를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심오하지 않, 그러니까 심오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무겁지 않고 색감이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도 아마 아메리칸 아트 한번 검색하시면 되게 좋은 느낌의 작품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대중 예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중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그 지식의 수준,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수준 어떤 두 개지로 사회를 뭐 양분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배제된,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누구나 알 수 있고 그것이 지식이 있든 없든 아니면 부를 갖고 있든 아니든 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냥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이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대중예술이 지금 보면은 뭐 대중예술이 각자마다 우리가 이제 그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일본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일본에 대한 그 사상이 심취되어 있기도 한데 그것이 뭐 저작물을 떠나서 시대적 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런 음악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분들 지금은 이제 저희 어머님도 일제 시대 태어나면 그거 좀 헷갈리네요. 일단 거의 뭐 이제 해방기 가까이에서 진행이 됐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번에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웹툰까지 가죠. 웹툰까지 가는데 웹툰 안에서 또 섞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냐라고 또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짧게 뭐 시간이 이제 얼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짧게 한번 듣고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서론이 되게 길었는데요. 영상에서 이제 저도 나오고 김현주 교수님 나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부분들은 좀 엮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마무리 멘트 하는 식으로 영상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경남만화가연대 최인수 대표님, 웹툰 독보 통 샤크의 저자 오영석 작가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웹툰 모어라이프의 저자이신 이아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김종욱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술로서의 웹툰 그리고 대중문화로서의 웹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한 최근 웹툰 업계 이슈에 관해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사연을 맡게 된 강동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과 교수 기조입니다. 네, 저는 김한재입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작가님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최인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영석 작가님, 이아영 작가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왔는데요. 패널님 답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최인수 대표님께서는 예술, 기술, 디지털, AI, 작가와 창작의 미래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작년에도 사실 우리 웹툰의 미래를 얘기하면서 AI에 대해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은 더욱더 핫해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다 하시면 됩니다. 그 작년에 기억이 나는데 살짝 이 주제가 나왔다가 조금 약간 표피 편의적으로만 얘기하고 좀 넘어갔었던 것 같은데 올해 컨퍼런스 본 주제가 될 줄은 몰랐고 뒷분들이 토론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금 어떤 도발적인 그런 걸 좀 던져는 게 첫 타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필이면 첫 주제가 제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지금 최근에 뭐 미드전이라는 앱을 보면서도 많이들 예술가들, 작가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게다가 웹툰은 그래도 서사를 다루고 있고 스토리도 써야 되고 하니까 조금 더 견딘다는 말도 있고 반면에 이제 일러스트레이터 어떤 표지 작업을 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뭐 큰일 났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어서 뭐 이 업계 자체가 뭐 전망을 좀 논의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은 그런 지점을 좀 먼저 던져보고 싶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제가 이제 이런 평소에 생각이 많았는데 그림을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이 AI가 판단을 해서 다른 그림들을 학습 자료로 삼아서 어떤 걸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이 초점 때문에 지금 말이 많은데 요 모든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작가들 어떡하냐, 그동안 투시 배운 거 억울해서 어떡하냐, 근육 구조 배웠던 거 어떻게 하냐, 어떤 아이디어를 짜내려고 고생했던 거 어떡하나 이런 본전 생각들이 많이 나실 테고요. 저는 해법은 없습니다만 이런저런 그 스트레스를 지금 던져드리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스토리도 안전하지 않다고 조금 생각이 드는 게 서사의 구조들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기승전결이나 상황 구조라든가 영웅의 서사 단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역시 학습을 하면 영이랑 철수에서 존이랑 제임스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배경만 뉴욕에서 조선시대로 바꿔가지고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연출이나 어떤 컷과 컷 사이의 연결은 어떻게 하나 이 부분이 남아있을 텐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현재 나온 그 미드엠이라는 그 앱으로 만들어내는 걸 본 기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럼 이것도 큰일 났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망해가는 것인지 아니면 흥할 것인지 다들 토론 중인데 저는 전제를 그렇게 삼았어요. 무슨 기술이 얼마나 발전이 되든 아니면 작가들이 위협을 받든 어쨌든 간에 전제를 지금 이대로 사람들이 정신 상태와 어떤 문화를 소비하는 그 상태로 그대로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는 위기인데 그때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작가들이 굶어 죽는다 그러면 만수가 개인 플랫폼을 열어서 어떤 개인당 월 1,000만 원씩 보증해 줄 테니 연재를 시킬 수 있는 거고 단 인공지능을 사용한
그림쟁이들은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건가요? 누가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 요즘에 짤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AI한테 이런 걸 시켜봤더니 제가 그저께 봤던 게 이제 바베큐 굽는 그림을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예, 예, 예. 바베큐를 먹는 여자를 그려줘 그랬더니 이제 정말 그 액면 그대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불을 켜줘 그랬더니 이제 산에 불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AI한테 어떤 명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과히 그렇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 이제는 만화를 문창과에서 그리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키워드에 따라서 그림이 바뀌어지니까. 근데 어쨌든 이걸 그 소화를 하는 거는 인간의 몫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은 작가님들이 직접 그리신 그림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AI한테 입력하는 그 명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학습시켜서 입력하는 AI를 개발하면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인간다운 실수들을 해줘, 손이 삐져나가게 해줘, 라든가 어떤 사람이 거칠한 것처럼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줘라는 걸 얘가 학습하면 인간이 그린 것처럼 또 구현하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AI님이. AI님이요? 지금 좀 일이 잘 보여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니, 차라리 정치적으로 기본소득을 얘기해야 되는 시점인가 이 생각이 들고 걱정이 많습니다. 저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국회에, 그러니까 미국 국회에 로봇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로봇가 그림을 그리는 AI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거기 미국 국회에서 했어요. 너는 지금 인간의 그 아트를 동화를 그리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도움을 주려고